5월 넷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에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교착에 들어갔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이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년에 재선을 도전을 하고 있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견제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채 한도를 협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화살이 당연히 공화당 쪽으로 몰리겠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은행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들이 터지고 그러면 바이든은 공화당이 합의 안 해줘서 그랬다라고 말해버리면은 또 이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할 건데 최대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아야 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많이 타내야 됩니다. 해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다만 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했던 원인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업스테이스 테스트해봤는데 지금 금리 더 올리면은 이거 잘못될 수 있어. 중소형 은행들도 추가 파산 나올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말하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패드워치 보시면은 금리 동결 확률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흐름이죠. 네, 금리 동결하고 6월달, 7월달에 금리 동결하고 그 하반기에 4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정리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이 탄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상승론자들, 롱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숏, 하락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 연착륙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시장이지 않나.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두 가지 방법. 자, 시장을 눌렀던 악재가 해소된다.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고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끌어들일 호재가 생성된다.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 최근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확대하고 여기에 정부가 세액공제라든가 추가적인 혜택을 주면서 호재가 생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증시가 오르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7 이제 오늘 한 1시간 전에 끝났는데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죠. 이 러시아 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 공급망 플랫폼에 대한 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물론 또 여기 이제 구축 실제로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하죠. 좋습니다. 하시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거 이제 실무진에 내려가지고 또 이제 정책 짜면은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자유진영 쪽으로 이제 기울었다.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실리 외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밧줄 갖다 대봤자 의미가 있으면 차라리 한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뭐 개별적으로는 보호무역이지만은 결국에는 진영주의의 다시 세상이 돌아갔다는 점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 안 돼요. 뭐 줄다리기 외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꿈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 외교고 지금 줄다리기 외교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발언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 전쟁터다. 국제 사회는 전쟁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정전 회담을 하지 않았 6차 정전 회담까지 한 다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정전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업들이 벌써 종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러시아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가 못 버틸 것이다. 러시아는 사실은 협상안을 제시했죠.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구역들을 편입시키고 편입시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자. 우크라이나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진짜 거지 국가입니다. 돈이 없어요.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돈이 없었어요, 전쟁하기 전부터. 지금 유럽연합, 미국에 있는 돈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결정권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쥐고 있는 거지. 사실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죠. 미국이 쥐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 분위기가 나온다는 점은 벌써 좋고, 그리고 제레스키가 이번에 뭐 남아공에서 종전 도와달라 이런 발언도 했다. 그리고 이런 이 아프리카 쪽에 이제 국가들이 러시아에 모여가지고 종전에 대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돈 뜯어가려고 지금 정상회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쟁 나기 전에 우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러시아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30년 우방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랑.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뜯기지 말자.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외교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막 도와줘도 우크라이나에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도와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일본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털린다, 도와주지 말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증시에 좋은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야 될 점이, 국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5월달에 신고가 찍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죠. 네,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증시를 눌렀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 끌리겠지만은 시장을 누렸던 악재들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 전쟁도 종료되고 금리도 인하하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 베이스죠. 다만 여기에서 빼셔야 될 거는 무역 분쟁입니다. 이 무역 분쟁은 5년 넘었어요. 지금 5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재선할 때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을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 반중정서는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반중이지만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중이죠. 네, 중국에 좀 친화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인데,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중국을 엄청 싫어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실은 중국을 엄청 싫어하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은 해소되지 않을 거다. 무역 분쟁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진영 쪽에 섰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하고는 악재들은 다 해소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아래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시간 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증시가 상승했던 뭐 주요 원인은 제가 금요일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변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더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일본 기업들을 이기고 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을 1위를 차지한 이유가 치킨 게임을 잘했던 거예요. 치킨 게임을 굉장히 잘했고, 물론 여기 정부가 많이 도와줬지만은 치킨 게임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정책으로 1위로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갔다 오면서 정책이 굉장히 완전히 기조를 바뀌면서 투자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발표가 많다. 우선 D램 반도체 양산 시작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겠다. 중국에서 뺏긴 디스플레이를 탈환하겠다 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OLED 기업을 2,900억 원에 인수했고, 그리고 삼성과 LG가 OLED를 협력하겠다. 네, 2분기에 패널을 공급하겠다. 사실 라이벌 국가죠. 이 라이벌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이 패널까지 공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랐는데, 자, 이거는 뉴욕 증시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죠. 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주요 원인은 뭡니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좋아진다면은 이런 전자기기 기술주의 소모품이 많이 늘어날 거고 PC라든가 다른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기초적인 반도체에 대한 산업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여기 챗 GPT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탄력이 나왔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굴려나가는 건 기업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뭐 정부 탓, 뭐 정부가 뭐 해달라, 정부가 잘해낸다. 정부는 감시를 하는 감시자지, 감시하는 거죠. 뭐 너희들 왜 노동자 채용 안 해? 너희들 왜 노동자한테 이런 권리 잘 지키지 않아? 너희들 왜 세금 안 내?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사회 환원해야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법안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시자의 대장의 대통령을 뽑고 그 감시를 잘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은 감시자지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내에 대한 이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기업. 네, 기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잘 투자를 하고 이런 좋은 그런 정책들은 많이 내야 돼요. 여기 국가들이 정부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산다. 만약에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에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국가에 분할됐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패권을 장악하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애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네, 물론 카카오 네이버가 네, 애플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하죠.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애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ASML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D램 반도체 국가.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시장 점유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점유율 40%가 넘는 기업이 D램 반도체 뭐 큰 기업 중에서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기업들을 응원을 많이 해야 되고 기업들의 친화적인 정부가 좋은 정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정치적으로 말도 하면 끝도 없지만 이 정도까지. 그래서 기업들을 응원해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기업을 미워하지 마세요. 기업들을 응원하고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기업들을 잡아먹는 정치인과 정책, 정부는 결국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 욕할 때 기업들 옥죄는 정치인들, 시장에 참여하는 정치인들, 제가 이번에 금감원장 굉장히 욕하잖아요. 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뽑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제외하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번 주 중간 상승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고 그 중에 틈틈이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2차전지와 반도체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워낙 시장의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지금 현재 크기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1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는 거래대금 규모로는 한 업종은 이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신에 반도체가 한 10% 오르면은 그 다음에 반도체가 5% 조정 나오고 2차전지가 10% 오르고 이런 식의 순환매되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 너무 매몰돼 있죠. 2차전지 뭐 소재 욕도 못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욕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제 매장돼요, 사회적으로.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에코프로가 그렇게 막 10배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막 그런 지금부터 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올라갈 수 없다. 같이 올라갈 수 없고 지금 만약에 먹을 거면은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다른 산업들이 먹을 게 더 많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투자자들이 벌써 이렇게 다른 업종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수급이 그리고 상승률이 반증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 뭐 5월 대출금리 동결 하겠지만, 그리고 나라셀라 공모청약, 징역 공모청약 또 갈렸어요. 네, 굉장히 많이 갈렸고, 그리고 자, 화요일에는 뭐가 나옵니까? 서비스업 제조업 합성 PMI 지수가 나옵니다. 네, PMI 지수가 나온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5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드디어 상반기 최대요. 상반기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많이 받지 못하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기가비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게 이 공모가가 좀 너무 이제 고점에 평가됐다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최근에 좋은 이슈 많잖아요. 여기서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목요일날 상무부가 일본기 국내 총생산, 미국 국내 총생산 그리고 전년 주식 발표는 됐고,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동결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발표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한국은 이번 주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슷하게 주도주 형성을 하면서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넘어가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뭡니까 여러분? 황금 연휴입니다. 황금 연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다 황금 연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소비 심리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돈 써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먹고 놀는데 쓸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LG 솔루션이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 좀 중요하죠. 현대차 그룹과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한가, 그리고 다른 이런 합작 공장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LG 솔루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000전지 관련된 업종으로. 저한테 2000전지 관련 테마주도 뭐 사나요? 물어보시면은 그냥 저는 LG 솔루션 사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네. LG 여러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광산 투자도 하고 있고, 여기 물류도 하고 있고, 운송도 하고 있고, 소재도 개발하고, 다른 장비도 개발하고. LG가 최고입니다. LG 솔루션. 근데 이거 좀 아쉬워요. 이제 액면 분할만 좀 안 했으면은, 지금 LG와 얼마나 갔을까요? 네, LG와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액면 분할 꼭 했어야 됐을까요? 네, LG와 제 생각에는 이거 액면 분할 안 했으면 200만 원 가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작년 시험 마감 시험 안 읽으셔서 그냥 주간 증시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그때까지 못했던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보시는 분들만 보시잖아요.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좀 제 생각을 잘 입히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5월달에는 똑같아요. 부채한도 협상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변동성이 있으니까 대기하세요.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이제 그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증시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 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